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좀 깊게 파볼 주제, 바로 그 노란 봉투법입니다. 아, 네. 노란봉투법. 이게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뭐 이렇게 좀 긴데 어휴, 지난 대선 후보 토론 때도 막 나오고 정말 뜨거웠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뭐 하청 노동자 교섭권 문제라던가 또 파업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 문제 이런 아주 예민한 부분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정말 파장이 컸죠. 그렇죠. 노동자 권리랑 또 기업 경영 활동, 이 가치들이 딱 부대치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노란봉투법 핵심 쟁점이 뭔지 또 왜 이렇게 찬반이 막 팽팽하게 맞서는지 그 속사정을 좀 알기 쉽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자, 그럼 우선 이 법안 정확히 뭘 바꾸자는 거였나요? 크게 한 3가지 정도 핵심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서장님을 찾아서 교섭하자, 이거예요. 진짜 사장님이요? 네, 그러니까 사용자 범위를 좀 넓히자는 거죠. 아, 내가 만약에 하청업체 소속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원청 회사가 내 업무 지시도 하고 뭐 근로 조건도 다 정한다. 그러면 그 원청 회사도 법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 그래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배달앱 회사 소속 라이더는 아니지만 사실상 회사가 주는 콜 받고 정해진 대로 일하고 그러면 회사랑도 직접 대화할 수 있게 길을 터주자. 약간 이런 건가요? 바로 그거죠. 네. 비유가 아주 딱 맞네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파업 같은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 있잖아요. 네네. 그걸 노동쟁의 범위라고 하는데 이걸 넓히자는 겁니다. 아, 노동쟁의 범위요. 기존에는 어땠는데요? 기존에는 임금 올려달라 아니면 근로시간 줄여달라. 딱 이런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것만 합법적인 쟁의 대상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좀 더 넓혀서 예를 들어 회사가 이미 합의한 단체 협약을 제대로 안 지킨다거나 아니면 뭐 부당하게 노조 활동을 막 방해한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쟁의, 즉 파업 같은 걸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내용이죠.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아마 제일 논란이 컸던 부분 같은데 파업하고 나서 손해배상 폭탄, 이거 막기 위한 거. 손해배상 책임을 좀 제한하자 이거죠.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죠.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겼을 때 노조나 아니면 조합원 개개인한테 엄청난 액수의 손배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 개정안은 법원이 배상 책임을 따질 때 각자 얼마나 잘못했는지 또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런 걸 좀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책임을 정하도록 한 거예요. 아, 개별적으로요? 네. 예전에는 그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해서 좀 어려운 말인데 네. 여러 명이 같이 잘못하면 그중에 돈 있는 한두 명이 전체 손해를 다 물어줘야 할 수도 있었거든요. 정말요? 네. 그걸 바꾸자는 거죠. 그리고 뭐 신원보증인이라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노조활동 때문에 생긴 손해까지 책임지지는 않도록 그런 내용도 포함됐고요. 와, 이거 비유하자면 친구 여러 명이 사고 쳤는데 옛날엔 돈 많은 친구 한 명이 독박 쓸 수도 있었다면 이제는 그냥 각자 잘못한 만큼만 딱 책임지자 이런 거네요. 그러면 이 법안에 찬성하는 쪽, 뭐 노동계나 시민단체 이쪽에서는 왜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건가요? 크게 보면 한 3가지 이유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청이나 아니면 특수고용직 같은 좀 취약한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진짜 사장님, 원청이랑 직접 교섭할 수 있어야 노동 3권, 그러니까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 이게 제대로 보장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권리 보장.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손해배상 소송. 이게 좀 남용되는 걸 막아야 한다. 이런 주장이군요. 네. 기업이 막 노조활동 위축시키려고 아니면 아예 그냥 없애버리려고 일부러 거액의 손배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아, 약간 전략적으로요. 그렇죠. 뭐 전략적 봉쇄소송 이런 말도 쓰는데 그걸 막아야 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국제적인 기준에도 좀 맞추자는 겁니다. 국제 기준이요? 네. 그 국제노동기구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 협약이나 권고 또 다른 나라들 법 만드는 사례를 봐도 이런 방향에 맞다. 이런 주장인 거죠. 실제로 그 MZ세대 중심의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 같은 곳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찬성 입장을 냈었고요. 듣고 보니까 노동자 보호 측면에선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또 반대로 경영계나 정부 입장에선 와, 이거 심각하다, 부작용 크다 이러면서 엄청 반대했단 말이죠. 그 이유들은 뭔가요? 네, 반대쪽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첫째는 이게 오히려 불법 파업을 막 부추기고 산업 현장의 혼란만 더 커질 거다. 이런 걱정이었어요. 아, 혼란이요? 네. 사용자나 노동쟁이 범위가 확 넓어지면 파업이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일어나고 심지어는 폭력 쓰거나 시설 부수는 명백한 불법 행위까지도 뭔가 정당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죠. 기업 활동 위축될 거란 걱정도 당연히 컸겠네요. 그렇죠. 그게 두 번째 이유인데요.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이게 나라 경제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실제로 대한상의 조사 보니까 기업 10곳 중에 거의 9곳이 헉, 9곳이나요? 네, 88.6% 그리고 중견기업연합회 조사에서도 한 73.4%가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고요. 와, 수치가 꽤 높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기존의 민법 원칙하고 좀 충돌한다 이런 문제예요. 민법 원칙이요? 네,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하면 같이 책임지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게 부진정 연대 책임인데 네, 아까 말씀하신 네. 근데 이걸 노동 분야에만 예외적으로 바꾸는 건 좀 형평성이 안 맞다. 그리고 피해자인 기업의 재산권을 너무 침해한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주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고요. 와, 정말 팽팽했네요. 그래서 이 법안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2023년 11월에요. 국회 본회의는 통과를 했었어요. 야당 주도로.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호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했죠. 아, 거부권. 네. 그리고 나서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했는데 가결에 필요한 표를 얻지 못해서 결국은 폐기됐습니다. 그렇군요. 폐기가 됐군요. 그때 여론도 정말 반반으로 갈렸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조사 시점이나 어느 기관에서 했냐에 따라 찬반 의견이 막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네.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자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그만큼 중요하게 또 정말 어렵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결과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국 보면 이 노란봉투법 논란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거하고 또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경영권 이런 중요한 가치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셈이죠. 네. 특히 우리나라처럼 원청, 하청, 또 재하청 이런 구조가 많은 산업 환경 속에서 과연 진짜 사용자는 누구로 봐야 할까? 또 노동자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당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약 손실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또 어떻게 나누는 게 공정한가? 이런 아주 깊은 사회적 고민거리를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단순히 법조항 몇 개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노동 현실과 법의 관계, 이걸 정말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만든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나눈 이야기들이 이 복잡한 문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분석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이 뜨거운 감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솔직하게 좀 남겨주시죠. 혹시 아나요? 여러분 댓글이 또 다른 재미있는 토론의 시작이 될지. 네, 좋습니다. 좋아요랑 구독도 저희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확 채워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